보면은 삭막한 느낌이 없잖아요, 그죠? 그쵸, 아무래도 이렇게 공원이 있으니까 이 메마른 상막에 물을 주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사옥들이 많이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동에서 부동산 하는 언니들 3번입니다. 지난 영상 댓글에서 한 시청자분께서 삼성 이동도 함께 봐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바로 나와봤습니다. 네, 삼성 이동이 어딘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선릉역부터 포스코 사거리, 그리고 위로는 청담역, 그리고 강남구청역. 여기가 행정동 안에 있는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포스코 사거리와 선릉역 한 중간 정도쯤 테헤란 로변에 지금 있는데요. 진짜 옛날부터도 여기 선릉역 하면은 오피스 타운이 가장 많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맞아요. 진짜 네. 딱 그 평일에 딱 직장인들이 출근해서 퇴근하면은 싹 조용해지는 그런 정말 오피스 타운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 곳이잖아요. 저는 여기 근처에 학교를 선릉역에서 나와서 맞아. 네, 여기를 진짜 거의 버스를 타고 매일 다녔던 곳 중에 하나인데 네. 근데 한 20년 전에도 분위기는 항상 똑같았고 약간 오피스타운 하면은 항상 선릉역이 가장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사실 가장 강남에서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오피스타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오른쪽에 위워크라고 이렇게 붙여져 네. 있어요. 이것도 매각이 된 거는 2019년에 1200억에 맞아요. 매각이 평당 됐죠. 3억 9천 수준으로 매각이 네. 됐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도 공유 오피스인데 여기 라인이 공유 오피스가 상당히 많아요. 뭐 네. 위워크도 있고, 뭐 패스트 파이브. 5도 있고, 뭐 스파크 플러스. 스파크 플러스도 이런 있고, 것도 있고. 상당한 공유 오피스들이 많은데 제가 사실 한 20살 초반에 법인을 이제 설립을 했었는데 아, 그 그때도 옛날에. 그 옛날에도 네. 공유 오피스 하면 이쪽이 가장 많았었어요. 아, 그 당시에도 그 있긴 있었네요. 공유 이런 큰 굵직굵직한 곳들이 있는 게 아니라 좀 조그만. 네, 소호 사무실들이 소유 공유 오피스들이 음. 가장 많았습니다. 강남 파이너스 플라자도 2018년에 매각이 됐어요. 네. 네, 1,830억에 매각이 됐고 이 최근 10년간 거래된 게 이 라인에 3개밖에 없어요. 아까 위워크, 그리고 강남 파이너스 플라자, 그리고 저기 L7. 저기 L7 호텔이 또 보이네요. L7 호텔이 지금 대로변에 보이는 것보다 이면에 땅을 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그 세계 매각 세력 중에 하나고 3천억 원의 규모로 팔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규모가 네. 대단하네요. 여기도 또한 스파크 플러스라는 공유 오피스가 있고요. 또 1층에 이제 스노우폭스, 그리고 위층은 상부층은 이제 호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나오면서 지금까지 이제 딱 3개 매각 사례들을 보여드렸고, 건물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공유 오피스들이 가장 많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선릉역 대로변 바로 한 칸 이면으로 왔어요. 바로 한 칸 이면은 되게 좀 일방 통행길이 좀 많고 또 도로가 좁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가 지금은 한창 오피스텔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옛날에는 유흥가가 되게 이쪽에 많아서 맞아요. 모텔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어떻게 보면 위락시설들이 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그런 것들이 뭐 계속 안쪽에 남아있긴 한데 뭐 이렇게 매각이 되게 되면 신축했을 때는 이제 오피스텔로도 많이 올라가잖아요. 여기가 상업지기 때문에. 여기는 도로는 좁지만 상업지예요. 맞아요. 그래서 높게 올라갈 수 있어서 오피스텔들이 좀 가장 많기는 해요. 근데 여기가 되게 4m 도로라서 굉장히 좁은 도로인데 건물을 신축하게 되더라도 앞과 뒤와의 간격이 썩 많이 벌어지지 않고 맞아요. 빽빽하게 지어진다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빽빽한데 못 살아 하겠지만 여러분 여기 선릉하고 삼성 여기는 직장인들이 사실 워낙 많으니까 이쪽에서 직장 가까이서 다니고 싶으신 분들은 당연히 또 입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쵸. 네, 그 오피스텔은 가장 좀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좋아하는 그리너리한 그런 스팟입니다. 네. 네, 선릉과 정릉이 있는 곳이고 보면은 삭막한 느낌이 없잖아요, 그죠? 그쵸. 아무래도 이렇게 네. 공원이 있으니까 이 메마른 상막에 물을 주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저희도 이제 회사를 하는 입장으로서 사실 이제 이쪽을 선택한 이유가 이런 인프라들을 좀 쓸 수 있으니까 사실 네. 좀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 같은 느낌으로 사실 많이 줄 수 있어서 사옥들이 많이 찾습니다. 또 사옥들도 많이 찾고 이쪽에는 임차 수요도, 임대 수요도 사실 상당히 좋아요. 특히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많이 찾는 곳 중에 하나라서 맞아요. 근데 되게 특이한 건 네. 여기가 일반 상업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네. 여기 건물들이 다 이렇게
층수가 네. 되게 높지가 않아요. 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이제 선능과 정능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도 높이 제한이 낮은 있고. 층수가 주는 그러한 확 트인 느낌의 건물들이 저는 오히려 더 사옥이나 사무실한테는 조금 더 각광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쵸. 그리고 여기가 대로변하고 진짜 별로 얼마 음. 간격이 되지 않잖아요. 네. 근데 느낌이 확 달라요. 그죠? 네. 느낌이 확 다르고 근데 여기 건물도 나오기는 하는데 이제 자주 나오지는 않고 맞아요. 나온다 그래도 사실 금액대가 낮지는 않죠. 네. 최근에 여기가 거래된 음. 사례가 있는데 저 건물입니다. 남양 빌딩이고 평당 2억 2천에 거래가 됐고 400억에 거래가 됐어요. 또 2022년 하반기에 사실 거래가 됐는데 2022년 하반기에 정말 금리가 무섭게 치솟으면서 네. 정말 매수가 막 확 줄었던 그런 시기였잖아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저기가 살렸다. 400억에 매각이 됐습니다. 네. 근데 평당 2억 2천이면 저는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여러분 400억이라는 건물이 400억이라는 그 숫자의 건물이 요즘 안쪽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는 사실 소비되는 볼륨대가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 확인해 볼 필요 있어요. 각 지역마다. 그렇네요. 네, 각 지역마다 소비되는 볼륨이 어느 정도일까?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네. 건물을 사실 때는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저기 봉은사 봉은사로 방향으로 봉은사 올라가고 방향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는 조금 더 조용해요. 맞아요. 네, 여기는 조용할 수밖에 없는 게 약간 사무실이나 이런 형태로 가장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많이 조용해진다. 왜냐면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9호선 라인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2호선 라인이니 그쵸. 네, 밖으로 나가는 방향이 어딘가에 따라서 네, 동네의 차이를 좀 많이 느낄 수는 있습니다. 네. 올라가시다 보면 특이하게 이제 콘크리트로 생긴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예전에 그게 좀 수율이 되게 잘 맞춰져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네. 매각을 그때 한번 하고 다시 나온 경우가 나왔는데 그때 사무실로도 확 변경을 하고 용도 변경을 했는데도 바로 또 맞춰주고 매각이 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뜻은 이쪽 주변에는 임차가 원룸이나 이런 데도 충분히 수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사무실로도 충분히 수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건물이고 여기 네, 안쪽에 이 건물인데. 근데 안에 있는 건물인데 여기가 평당 1억 90억에 팔렸어요. 이 건물. 네. 지금은 이제 사무실이기도 한데 여기가 예전에는 전부 다 원룸이었어요. 원룸인데 원룸으로도 수익률이 되게 잘 맞춰졌었고 네, 지금 사무실로도 임대가 잘 나가는 편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쪽도 훨씬 더 차들이 많이 다니게끔 도로가 좀 더 넓었었는데 이제 여기도 그렇고 저쪽 삼성도 그렇고 많이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이런 도로들을 지금 넓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네. 사업의 한 그 확장선이라고 맞아요. 했나? 확장선이라서 거기에 맞춰서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길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생각해보면 요즘에 다 잘 샀죠. 그러네요. 많이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안에 인프라도 충분히 쓰고 있고 이쪽도 아직 좀 많이 또 손바꿈이 되면 사무실로서의 사옥으로서의 느낌이 나는 건물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냥 주택 같은 이런 건물들이 또 나중에 손바뀜이 일어나면 네, 그렇게 충분히 또- 괜찮은 지역이라 네. 생각해요. 지금 여기도 부시고 있는데 그러고 있네요. 네, 공사가 한참 저는 여기 공사를 해서 사무실로 탈바꿈을 해도 충분히 사무실 수요를 네, 맞출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드디어 이제 봉은사 쪽에 나왔는데 선릉하고는 좀 많이 다른 느낌입니다. 선릉은 우선 8차선이죠. 훨씬 더 그쵸. 넓어요. 테라로는 네. 8차선이어서 굉장히 차량 이동량이 진짜 많이 있고 그리고 완전 일반 상업지니까 이렇게 건물의 높이, 규모 이런 게 굉장히 좀 거대하죠. 네, 근데 이제 봉은사로 쪽은 6차선. 6차선. 네, 6차선이기 때문에 훨씬 더 트래픽이 조금 더 적은 편이긴 하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무슨 상업지이기 때문에 건물이 다 높게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평당가로도 봤을 때 이제 여기가 가장 높게 이제 지금 팔린 매각 사례가 저 건물이 이제 평당 한 3억 천에 이제 매각이 맞아요. 됐는데 저 건물 용적률이 높아요. 719 정도 719 되거든요. 정도 매각. 710% 용적률이 됐기 때문에 사실 그만큼 팔렸고 2019년에 이미 선릉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3억대가 넘어서 매각이 됐다고 보시면 당연히 선릉 쪽에 일반 상업지가 훨씬 더 높게 올라가다 보니 금액적으로도 좀 높고
이쪽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쪽은 또 주거가 많아요. 맞아요. 네. 여기 안에 이면은 훨씬 더 주거가 많은 공간이고 건물을 보실 때는 사실은 이제 그 건물이 주거 쪽에 있다면 이제 사무실을 맞출 때도 조금은 이런 상업지랑은 조금 느낌이 많이 다르고 네. 이쪽 이면에 저희가 봤을 때도 400억에 매각된 거래 사례가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 맥스가 이제 거래된 게 한 100억 초반, 100억 미만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팔린 매각 사례들을 비교를 하실 때 평당가로만 보시지 마시고 이제 볼륨이 어느 정도 소비가 되었느냐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이쪽 이면은 이면인데도 불구하고 400억에 400억. 매각이 됐고 그리고 이면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300억, 뭐 200억, 뭐 100억이 오히려 없을 정도로 소비가 되는 반면 이쪽 주변은 이제 주거가 훨씬 더 많다 보니 100억 이하의 신축으로 할 건물들이 훨씬 더 많이 질비를 해 있어요. 근데 비교를 해보자면 당연히 훨씬 더 사무실의 수요가 여기 더 많기는 하겠죠. 근데 이제 볼륨적으로 봤을 때 나는 엑시타는 금액이 한 300억 이상이야. 그러면 사실 300억 이상이 소화됐던 곳을 가는 게 맞고요. 나는 한 100억 미만으로 접근해서 한 100억 초반대 이제 매각을 하고 엑시트를 할 거야 라고 접근을 하신다면 이제 이쪽으로 이쪽 죽어 있는 쪽으로도 사실 소화가 충분히 소화가 되기 때문에 위치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평당가도 되게 중요하고 또 나중에 팔리는 볼륨대가 어느 정도인가 같이 염두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삼성 이동을 전체적으로는 다 돌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특징적인 곳을 몇 군데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대신 인정해드리는 컨텐츠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예정이니 원하시는 곳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좀 달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